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3 강의입니다. 자, 수정 명령 나머지 부분들 이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빼버리고요. 자, 렌스젠이라고 있는데요. 렌스젠은 객체의 길이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이를테면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라인의 거리가 500이라고 치죠. 500mm인데 이걸 1000mm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렌스젠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자, 객체를 선택하는 나오는데 옵션에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이 나오는데 자, 퍼센트를 실행하시고요. 지금 이게 500mm니까 1000mm로 해야 되면은 두 배죠, 두 배.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를 입력합니다. 그럼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 길이가 1000mm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죠. 자, 1000mm입니다. 자, 렌스젠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퍼센트에 현재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 50으로 줄여라. 50%로. 자, 그러면은 500mm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한번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학대도 마찬가지죠. 학대도 현재 길이에서 렌스젠 명령 실행하시고요. 퍼센트에서 100, 200씩 150씩 증가할까요? 끝부분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150%씩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얼라이즌입니다. 얼라이즌. 얼라이즌은 정렬이라는 기능인데요. 객체의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툴팁 도움말 잠깐 보죠. 자, 1번 사각형이 있고요. 밑에 깎인 형태의 원이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연결하고 3번에서 4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까만색의 그림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리텐가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리텐가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크기가 다르죠. 이 리텐가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밀착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Align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Align Select 오브젝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대상이 되는 어떤 오브젝트입니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작은 사각형이 큰 사각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동할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죄송합니다. 이동할 오브젝트를 마우스 데려가셔가지고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Align Selection 오브젝트로, Select 오브젝트 오는데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키를 칩니다. Align Split First Source Point로 나옵니다. 소스 포인터. 즉, 현재 소스 포인트는 이 작은 사각형의 왼쪽 상단과 큰 사각형의 우측 상단이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컨드를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엔터키를 쳐버립니다. 일치가 되어버리죠. 취소하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돼야 된다. 그럴 경우입니다. 얼라이징 실행하시고요. 역시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키 치시고요. 소스 포인터 다시 소스 포인터 디스크립션 포인터 선택 엔터키 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어긋나 있을 경우 비틀려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라이징 자,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 엔터키 치시고요. 소스 포인터 지정 두 번째 대상이 되는 포인트 지정 그죠? 그 다음에 세컨드 소스 두 번째 소스 포인트 지정 대상이 되는 포인트 지정 엔터 자, 여기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리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스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크기를 딱 맞춰서 정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얼라이즌 대상이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 엔터키 치시고 소스 포인터 클릭,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포인터 지정. 자, 세컨드 소스 포인트, 두 번째 소스 포인트 지정, 두 번째 대상이 되는 소스 포인트 지정. 더 이상 지정할 게 없죠. 그냥 엔터키 칩니다. 이번엔 no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앞에서 Y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되셨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클을 만들어 볼까요?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지정. 이번에는 엣지에서 엣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엔터. 그냥 갖다 붙여 보이죠? 자, 이게 얼라이징 기능이고요. 얼라이징 기능 할 때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하기 쉽죠?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대상이 이동할 오브젝트 선택, 기준점 선택, 기준점 선택, 엔터. 그럼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지게 되죠. 점과 점으로서도 일치를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하시고요. 얼라이징. 자, 기준점, 다시 두 번째 기준점, 요렇게 엔터. 일치가 되버리죠. 이런 식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얼라이징 할 때 첫 번째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스 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대상이 되는 타겟입니다. 타겟 포인트를 지정. 이게 퍼스트죠, 퍼스트. 세 번째 세컨드 소스 포인트 지정.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포인트 지정.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쉽게 얼라이징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브레이크 앱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건 브레이크 되어 있죠. 이름은 두 개인데 사실은 브레이크라는 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 라인을 할 것입니다. 이 라인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분리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 브레이크 앱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 앱 포인트. 자, 클릭하시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클릭하고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이때는 오브젝트 랩에서 리얼리스트 근처점이 지정이 되어 있어 스태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자,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보죠. 자, 브레이크 앱 포인트 오브젝트 선택, 그 다음에 잘라낼 포인트 지정 이렇게 했습니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분할됐죠? 두 개가. 라인을 처음에 만든 다음에 클릭해 보면 하나죠. 근데 브레이크 앱 포인트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앱 포인트 오브젝트 선택, 잘라낼 지점 클릭. 자,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브레이크는 하나의 선분 사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밑에 위에서 1번, 2번 사이에 가운데 선이 있죠. 가운데 선을 잘라내서 가운데 선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자, 만드시고요. 자, 브레이크 오브젝트 선택하고 세컨드 클릭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주로 이런 경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를 하나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글자 크기를 좀 바꿀까요? 글자 크기를 한 50으로 50 너무 크네요.
자, 한 25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ES 시킵니다. 저장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ES 누릅니다. 자, 라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객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글자와 선이 겹쳤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보기에 좋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 기능이 더 효율적입니다. 뭐, 브레이크를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객체, 선택. 두 번째, 클릭.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렇게 잘려 나가 버리게 됩니다. 자, 조인은 익스플로드의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가 익스플로드를 했을 때 분해라는 것이었죠. 저 리턴글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은 폴리라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익스플로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개별선으로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반대가 바로 조인입니다. 자, 조인. 다시 클릭해 보면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오버킬입니다. 오버킬. 오버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맥스 2012 버전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개념인데요. 중복이 되는 오브젝트를 자동적으로 삭제를 시켜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레이라는 걸 할 때 원형 배열 같은 거 작업할 때 배열을 잘못하면은 객체와 객체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버왈 같은 거를 어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OV입니다. OV. 자, 한번 볼까요? 서클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자, 어레이식이죠. 원형 배열 시킵니다. 객체 선택하시고, 자, 중심점 지정한 다음에 6개입니다. 엔터키 그대로 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그룹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룹 해제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선택해 보죠. 하나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누릅니다. 그대로 있죠. 둘, 셋, 넷, 다섯, 6개 그대로 있죠. 이게 어레이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없어졌죠? 다시 보죠. 어레이 실행합니다. 자, 6개 그대로 치시고요. 다시 익스플로드를 실행해주고 분해를 해버립니다. 6개가 있습니다. 자, 오버올입니까? 오버올? 오버킬. 자, 실행하시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자, 이거 익스플로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드. 여러분들. 자, 다시 보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엔터키 치시면은 이렇게 대화상자 나옵니다. 델리트 두플리케이트 오브젝트.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겹쳐져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건데요. 토론스는 허용 오차입니다. 뭐 이 값 이하의 경우 이 값 이하의 경우는 무시하고 이 값 이상의 경우에는 겹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하나를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보죠. 없죠? 하나, 즉 5개가 다 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오버킬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블렌드 커브라고 있는데 블렌드 커브. 블렌드 커브는 역시 맥스 2012 버전에서 새롭게 도입된 겁니다. 맥스란다. 제가 자꾸 맥스하고 헷갈리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캐드 2013에서 새롭게 2013 버전이죠. 2013 버전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개념인데요. 곡선과 곡선을 연결하는 겁니다.